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자면 저희 채널에 나오신 분들은 영환분들이라서 귀신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람 형태의 귀신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하지만 늑대님은 이상하게도 유난히 동물들 귀신들을 정말 많이 본대요. 동물 귀신들, 동물영이라고 하죠. 그런 귀신들을 유난히 더 자세히, 더 많이 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좀 정말 특이하신 분인데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동물이래. 늑대님. 동물님. 자꾸 동물령 그러다 보니까 동물 귀신이라고 하다 보니까 동물님이. 동물님도 나쁘지 않은데? 뭐 늑대도 동물이니까 상관없을 것 늑대도 동물이고, 뭐,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늑대님이 처음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그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였는지 되게 추격해가지고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는 어떤 특별한 계기로 제가 약간 그런 사람영보다는 약간 동물영 쪽에 굉장히 노출돼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외할머니가 해주신 말이 사실은 본인이 예전에 그 사철탕집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업이 너한테 있는 것도 있고, 또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너가 전생에 동물이었다고 하더라. 근데 이제 동물영이 뭐 윤회를 해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 더 그런 거에 친숙할 수 있는 데다 할머니의 영향 때문에 더 약간 그런 부분에 노출돼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알게 된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무당분에게 그냥 찾아갔는데 갑자기 어디 네 발 달린 짐승이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다고 해서 이렇게 뭐 그래 이러면서 끝났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쌀을 제가 맞았었죠. 쌀을 그냥 던지면서 마무리가 딱 됐어요. 근데 일단은 그분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바로 알아챘단 말이죠. 그쵸. 진짜 그 무속인 분이 계시는 문지방도 못 밟고 제가 얼굴을 먼저 보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쌀을 던지셨으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었죠. 그렇죠. 이야기는. 자, 이제부터는 이 늑대님의 이야기가 올라온 걸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 거고, 자, 이제 그 무당을 만난 거부터 다시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무당 만난 시점부터 문 여는 거부터. 근데 오늘은 사실 그 무당 얘기를 제가 바로 해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무당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다 고2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무당 집에 갔다 쌀을 맞은 일이. 근데 이제 그때 제 기분을 좀 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그때 좀 저도 그 무당분한테 격하게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격하게 반응을 하게 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어차피 그 무당분과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 다음에 얘기가 될 거예요. 일단은 어떤 에피소드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으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렛츠고! 기십니다. 렛츠 기릿! 이건 이제 고2 여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뭐 여느 고등학생들처럼 저도 이제 뭐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냥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그냥 어느 지역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그 건물이 평범한 8층짜리 건물이에요. 8층짜리 건물이고 학원이 6층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층들은 다 무슨 법무법인, 무슨 세무사 사무실 이런 것만 있고 저희만 유일하게 학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층에 이제 건물 관리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경비 아저씨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좀 약간 유달리 좀 신경질적이시기도 하고, 약간 특히 저희들을 좀 많이 싫어했어요. 학원 다니는 친구들을.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막 맨날 늦게 끝나고 다들 막 퇴근하는데 저희는 막 10시, 11시까지 있다가 막 내려가고 이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거 막 기다려주고 이런 게 엄청 짜증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유달리 맨날 내려가면은 막, 진짜 너네는 무슨 그렇게 공부한다고 좋은데 가냐 막 이런 막말도 하시고, 네. 공부는 집에 가서 해라, 엄마 걱정 안 하시냐 하면서 맨날 엄청 짜증을 내셨어요. 저희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한창 예민한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진짜 한번 매겨야 되지 않겠냐. 맨날 저렇게 막말만 하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우리라고 뭐 집에 안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번 골탕을 먹이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정하기로 했는데 방법이 이제 항상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끝나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먼저 가시고 저희가 뭐 자습하다가 이제 문 잠그고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되게 조그만 학원이라서.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내려가는 친구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에 가면 아저씨가 이제 건물을 다 둘러보시고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쭉 앉으셔서 그러면 마지막 한 명이 남아서 아저씨를 놀래켜주자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당연히 제가 또 보란듯이 걸렸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내려가서 경비 아저씨를 놀래키겠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막 내려가면서 저희가 마지막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간 거죠. 그리고 전 이제 학원에 불을 다 끄고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있었더니 이제 8층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또 쭉 이제 둘러보면서 내려오시잖아요. 네. 발걸음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내려가는구나를 보고 좀 기다리다가 한 5분, 10분 정도 지났나?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딱 보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밑에서 보이잖아요. 이제 CCTV도 엘리베이터 안에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럼 계단으로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6층에서 쭉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한 4층쯤 왔나? 근데 어쨌든 발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네. 저 지금 뭐 2층에 계신지 1층에 들어갔는지도 저는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소리도 안 나게 조심해서 내려갔는데 갑자기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한 이제 뭐 식은땀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나서 이상하다 이게 뭐가 있는 건가? 하기서 뭐 지금 불 꺼진 건물에 나 혼자서 지금 살금살금 내려가는데 아무런 느낌이 안 들면 이상한 건 싶어서 가서 빨리 놀래켜주자 이러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타닥타닥 아니면 터벅터벅 이렇게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타닥타닥 하면서 뭔가 이렇게 왜 뭐 강아지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왜 강아지 손톱이 왜 마룻바닥 같은 닿으면 이렇게 탁탁탁 소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발톱 소리. 네, 뛰어 올라올 때 나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심지어 소리도 이렇게 타닥타닥 하는 게 한 칸씩 이렇게 뛰어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버팀버팀 눌렀죠. 그럼 거기서 경비 아저씨 놀래켜주고 어쩌고가 아니잖아요. 1층을 누르고 이제 문이 닫히는 걸 딱 보고 한숨을 딱 쉬었어요. 다행이다. 이렇게 한숨을 딱 쉬고 있는데 5층이잖아요. 네. 한 게 거의 5층 아니면 4층이었단 말이에요. 1층까지 내려가는데 뭐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근데 뭔가 엘리베이터가 되게 더디게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보는데 숫자가 안 바뀌어요. 계속 5층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멈춰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하면서 1층을 다시 눌렀어요. 1층을 다시 눌렀더니 이게 낑 소리가 나더니 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구나. 다행이다. 놀래라 이러고 있는데 4층이 딱 됐는데 갑자기 진짜 그 엘리베이터 아마 갇혀보신 분들은 알 건데 진짜 이렇게 쿡쿡 하면서 멈춰요 엘리베이터가. 쿡쿡 하고 멈추더니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갑자기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정전인가? 아니면 아저씨가 지금 나를 CCTV로 보고 멈추신 건가?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갑자기 아까 타닥타닥 하는 소리 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앞에서 이렇게 뛰어오면 그 소리가 나는 거 아세요? 예? 성각적으로 이게 뒤에서 오는지 앞에서 오는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서 타닥타닥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까워졌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갑자기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또 귀신인가? 근데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것도 없고 미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옆에서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바로 옆에서 차차 하고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불 꺼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단 그렇게 긴장감이 되면 밑에를 감히 쳐다를 못 봐요. 예. 그래서 진짜 도저히 못 볼 것 같아 눈을 감고 진짜 이게 상황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코너 돌 때 그 발톱 긁히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로 제 주변에 뭐가 막 미친 듯이 돌고 있는 거예요. 뭐야? 예. 근데 이게 눈을 뜰 수는 없는데 지금 내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다는 건 제가 뒤로 들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도저히 아무것도 저한테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진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게 다인데, 근데 그러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미친 듯이 막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흔들 앞뒤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계속 흔들리는 거여서 나 진짜 내가 오늘 여기서 죽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엄지손가락 끝에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는데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애기들 손이 고사리 같은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쥐는데 근데 느낌이 뭔가 딱딱한 것들로 그 엄지손가락 끝을 이렇게 쥐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순간 눈을 감고 있어도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봐야겠다 싶어서 눈을 살 떴는데 어떤 애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제 엄지손가락을 잡고 있는 거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근데 일단은 실루엣이 애니까 이거는 귀신인가 보다.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눈을 떴어요. 봤는데 얼굴은 그냥 생글생글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근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그냥 애고 그때가 이제 여름인데 그 하얀색 양털 코트 같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애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데 손 쪽을 보려고 하는데 손목이 너무 가는 거예요. 뭐지 이러는데 갑자기 애가 저한테 저기 이러는 거죠. 말을 걸으니까 쳐다봤어요. 그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무섭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저기 이러는 거죠. 네? 이랬거든요. 나 부탁이 있어 이러면서. 뭔데요? 이랬더니 엄마한테 나 배부르다고 말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밥 안 줘도 된다고 꼭 말해줘 이러는 거죠. 예. 난 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걔를 처음 보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봐야 그래서 엄마가 누군데 라고 이제 물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놀라니까 앞에 보니까 누가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탕탕탕탕 하면서 누가 진짜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렇게 약간 나한테 위협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일단은 내 옆에 있는 게 애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걔 앞에 이렇게 약간 쓰게 되더라고요. 오, 가로막게. 네, 그러니까 뭐 애라고 해봐야지 제 허리 사이즈도 안 오는 크기니까 약간 걔를 이렇게 뒤에 놓고 앞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얘가 또 내 생명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아니까. 오. 근데 엘리베이터는 진짜 미친 듯이 두들겨지고 근데 진짜 엄청 길게 느껴졌는데 그게 실제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리는 게 그냥 이렇게 뭐 띵 하고 열리는 게 아니라 누가 밖에서 진짜 어거지로 이렇게 잡아 여는 거 있죠. 예. 그 막 끼익 하고 여는데 진짜 약간 내가 이런 진짜 죽는 건가? 내가 진짜 오늘 가위바위보 친 게 진짜 정말 잘못한 건가?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열었는데 그 경비 아저씨인 거예요. 오. 근데 아저씨가 뭐해 이러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하려다 갑자기 밑을 훅 보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고 그 아저씨가 밖에 있으면 밖에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학원을 딱 갔는데 학원 문 앞에 저희 그 1층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카페라기보다는 무슨 이삭 토스트처럼 예. 토스트집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한 분 혼자서 하시는데 학원 애들이 뭐 어딜 가겠어요. 거기서 맨날 밥 먹고 수다 떨고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나와서 경비 아저씨랑 막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삼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 힘든 거 알면서 지금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냐고.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소리를 엄청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화내시고 이러는 분이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화내는 거를 본 적도 사실 없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어쨌든 뭐 두 분이 싸우더만 전 학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 저를 딱 보더니 쟤야 쟤 이러는 거예요. 저 순간 사람이 지목을 당하면 주변을 둘러보잖아요. 둘러봤는데 저밖에 없는 거예요. 쟤야 쟤 계속 이러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장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저한테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막 달려오시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울먹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니 우리 다솜이 어떻게 했냐고 나한테 이러는 거죠. 네? 이랬지. 아니 우리 딸 좀 찾아줘. 다솜이 몰라? 이러면서 저 다솜이를 어떻게 알아요? 저 누군지 저는 뵌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러지 말고 잠깐만 들어와. 하면서 엄청 막 손을 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니 뭔지도 모르겠고 사장님이 우시면서 제 손목을 끌어 당기니까 일단은 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어버버 하면서 카페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다솜이 몰라요. 그래서 죄송한데 사장님 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분 모른다고 따님이 계시는지도 몰랐다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다솜이 딸인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말을 못 잊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 일단은 좀 가볼게요 했더니 잠깐만 그러면 여기 봐 하면서 액자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예. 액자를 저한테 딱 들이미셨는데 그냥 아주머니 독사진인데 이제 뭐 강아지 같은 거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잘 몰라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똑바로 봐봐. 그래서 다솜이를 왜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자세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딱 봤는데 진짜로 그 사람이 뒤통수를 두들겨 맞았다는 게 진짜 무슨 말인지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진짜 사람이 벙 찌는데 뒤로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쫙 흐르는데 진짜 아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하얀색이 털이 좀 많은 강아지예요. 말티즈? 많이 뭐 그런 거였는데 네. 그 다리를 보니까 미용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왜 그 발 쪽 털만 밀어주시는 거 아세요? 알죠. 약간 닭발처럼 애 다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그걸 보는데 그 어저께 봤던 그 꼬마애가 입고 있었던 그 하얀 양털 같은 옷 있죠. 예. 근데 제 엄지손가락을 잡았던 그 감각이 저 손으로 날 잡으면 그 느낌이 들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느낌이라는 거지. 그냥 어떤 느낌이냐 그 사진을 보고 그 손을 딱 보자마자 어제 날 잡은 게 저 손이구나 하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저거구나. 저 느낌이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벙찐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계속 앞에서 울고 있고 진짜 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그게 그 강아지가 다솜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 우리 딸이 다솜이야. 지금 다솜이 봤다며 이러는 거서 사장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어저께 봤던 거는 그냥 귀신 같았는데 그냥 어린 애였다. 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대답을 못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걸 다솜이라고. 근데 저는 분명히 사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일단 그게 또 다솜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죠. 막 우시길래 제가 근데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근데 되게 죄송한데 그 친구가 저한테 배부르다고 밥을 그만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 이제는 진짜 울다가 거의 진짜 정신이 나갈 거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막 엄청 꺼이꺼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일어나시더니 뭐 이렇게 딱 갖고 오셔서 그 카운터 있잖아요. 카운터에 딱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올려놓으셨는데 담요랑 강아지 사료인 밥그릇에 사료가 채워져 있는 거죠. 예. 이거 이제 그만하란 말인가 보다. 이러면서 갔나 보네. 좋은데 갔나 보네. 막 이러면서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죄송한데 일단 저 가보겠다고. 근데 이미 뭐 거의 정신이 나가 계시니까 나가든지 말든지 대답도 못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앞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저께 네가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서 이상한 짓 하고 있길래 내가 문을 열라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서 너 갇혀가지고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문을 열었대요. 네. 문을 열었는데 제가 있는데 하얀 강아지가 그 안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랑 같이 탄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그 시간 엘리베이터 뭐하러 있었냐 그래서 근데 뭐 대답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좋아하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저도 지금 너무 정리가 안 돼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학원을 올라왔죠. 학원 올라왔더니 애들이 뭐 거짓말 하시지 뭐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수업을 듣는 둥 마는데 정신은 하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날은 또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아무 일 없이 끝났는데 이제 뭔가 그냥 또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네네. 뭘 보기는 봤는데 내가 너무 무섭기도 했는데 말을 전해줬으면 이제 난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한테 있어서 안 좋은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난 거예요. 예? 그 다음날 학원에 왔더니
친구들이 전부 다 그 1층 토스트를 먹고 있는 거예요. 뭐 그리고 뭐 음료수도 막 다 먹고 있고, 그리고 뭐지 이러고 있는데 아줌마 뭐 주신 건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딱 오더니 야, 너 그렇게 쩐다며 이러는 거였어. 이랬더니 아니, 너 무슨 그 사장님 죽은 개 봤다며 이러는 거였어. 그래서 야, 그런 소리 누가 해? 이랬더니 아니 사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다 너무 고맙다고 여기 다 사주고 가셨어. 이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선생님이 잠깐 얘기 좀 하자 이러는 거였어. 예 하고 들어갔더니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사장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이렇게 다 해주시고 갔다. 근데 너 뭐 진짜냐 맞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다. 근데 나는 그 개를 본 게 아니라 뭐 여차저차해서 애들이 장난치려고 그렇게 된 거고 근데 내가 봤던 건 사람이었다. 여기 어쨌든 너 약간 그런 거 보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뭐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버무렸는데 애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죠. 결국에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그냥 학원을 관둬버렸어요. 도저히 못 다니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애들이 막 아직 귀신 보는 애래 그리고 약간 어쨌든 저 입장에 저를 무섭게 했지만 좀 짠한 친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막말로 좀 하고 아무래도 뭐 애들이고 하다 보니까 야 뭐 어떻게 죽었을까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하면 안 되는 말들도 막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 너무 듣기 싫고 이래가지고 그날부로 학원을 결국 관두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여름에 그 학원을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이것도 슬프다.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아무래도 약간 사람도 솔직히 사연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귀신도 그렇겠지만 동물은 좀 원한이 있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순수하니까. 일본 가서는 솔직히 좀 고생을 했는데 네네. 그리고 그 이제 말씀드린 무당집을 가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약간 도비님이 말씀하셨던 뭐 요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거에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게 됐는데 이어서 그러면 그 무당 얘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이제 무당집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왜냐면 여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돼서 무당집을 가게 돼요. 근데 무당집을 가게 된 계기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뭐 제가 뭐가 궁금해서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가 이제 막 하도 대학 때문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 고민을 하니까 뭐 네. 용한 데가 있다고 보러 가자 그래서 그냥 친구 손에 끌려서 간 거예요. 그렇죠. 갔는데 진짜로 딱 무당집을 들어가자마자 처음 와보는 곳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관문 들어가서 문지방도 못 밟았는데 진짜 거기서 무당이 막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오셨어요. 어디 네 발 달린 게 2발 달린 사람 행세를 하냐고 이러면서 뭘 이렇게 쫙 뿌리시는데 말했잖아요. 저는 그게 소금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쌀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쫙 뿌리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맞으면 모욕감도 모욕감이지만 되게 아파요, 사실. 그럼요. 네, 되게 있는 힘껏 뿌리시거든요. 일단 선빵을 맞았으니까 사람이 놀라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뛰쳐나갔어요. 친구들이 뛰쳐나왔죠? 근데 친구가 뭐야, 야, 너 괜찮아? 이러면서 뭐야, 여기 이상해? 이러면서 컨셉인가? 막 이 친구가 그래도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저 정도면 내가 야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지금 쌀 맞았어. 이거 쌀이야 소금이야? 쌀이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제가 그 여름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그때 이후로 제가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내가 왜 이런 걸로 뭐 이런 걸 왜 도대체 보며 왜 이런 것 때문에 학원을 관둬야 하며 뭔가 그런 거에 되게 짜증이 엄청 나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예민한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따지러 들어가야겠다. 말리지 마.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아니 무슨 여기 손님을 이따위로 지적을 하냐고. 내가 그리고 사람이지 내가 동물이에요? 하면서 소리를 엄청 질렀어요. 근데 그분이 아까랑 다르게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이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한참 뭐라고 하니까 왜 사람이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이따위냐고 나 경찰 신고할 거야. 갑자기 저한테 어허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약간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갑자기 어허 이러면 예. 그쪽 분 홈그라운드잖아요. 또 약간 무섭잖아요. 처음 와본 데고 막 이상한 동상 같은 것도 많고 병풍도 막 있는데 그래서 일단 거기서 추춤한 거죠. 그랬더니 와서 좀 앉아봐. 얘기 좀 하자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얘기나 해보자 그래서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아예 여기 대해서 제가 결백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들은 게 있어놓으니까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더니 너는
원래 동물로 태어났어야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덕을 쌓아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야. 그래서 진지하게 들어. 이러면서 예 말씀하세요. 너는 신을 받아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못 들었어?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신을 받아요. 제가 뭐 신병을 안 적도 없고 그렇다고 방울 흔드는 꿈 뭐 이런 거 꾼 거 아무것도 없고 저희 집안에 그런 분도 없다고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그분이 어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들으니까 이제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오호, 예. 그래서 저 모르겠고 이상한 소리 하시지 말라고. 저 약간 옛날부터 짜증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일일이 응대 못 해드리니까 친구랑 상대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집에 와버렸어요. 친구가 뭘 하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서 집을 갔거든요. 근데 집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무속인 분들 많이 찾아가세요. 예.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한테 이제 1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약간 신경을 쓰신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자주 찾아뵙는 무속인이 있는데 그분이 좀 유명하셔서 무슨 할머니인데 그 이렇게 지명이 들어가서 알 분들이 다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씩씩거리고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저를 봤을 때 너무 안 좋아 보였대요, 기운이. 네.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하신 거죠,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가 딱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내미 어디 갔다 왔네? 딱 이러셨대요. 그래서 뭐 예? 학교 갔다 왔죠. 그게 아니야.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주워 들고 왔어. 가서 물어봐봐. 그리고 그런 데 좀 다니지 말라 그래. 내가 그런 다니지 말라 얘기했어 안 했어? 뭐 이러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너 어디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온 거 아니야? 그래서, 학교를 갔다 이 시간에는 오지 않지. 좀 늦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럼 뭐 어디 갔다 왔는데 왜요? 막 이랬더니 아니 할머니가 또 이상한 데 갔다 하는데 맞아? 이랬는데 저도 그 할머니를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약간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말을 잘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가 대학 때문에 걱정을 해가지고 같이 무당집을 갔는데 뻘소리 좀 들었다. 쌀맞은 얘기는 안 했어요. 걱정하실까봐. 아니 뭔데? 이랬더니 뭐 나보고 무슨 신을 받으라고 좀 뭘 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난리가 나신 거죠. 그런데 왜 가는데 니는 그 체질이 그래서 가면 안 된다 했나 아이가 말씀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친구가 같이 가자 해서 간 거 아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네. 어머니 계속 막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알겠다 어쨌든 두 번 다시 안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냥 하루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그 같이 전 보러 갔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저를 엄청 조르는 거예요. 다시 가자고. 그래서 나는 거기 가기가 싫다. 너는 네 친구가 그 보는 앞에서 막 쌀 맞고 침 받아야 된다고 막 헛소리하는 거 들어놓고도 거기 가서 뭘 묻고 싶냐고. 그래서 네 거 물어봤어? 그랬더니 난 물어봤지. 그래서 뭐라 해? 그랬더니 나는 잘하면 갈 수 있대. 이러면서 그럼 됐네. 그럼 뭐가 더 궁금해서 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너 너무 걱정돼서 그래. 그분이 너 다시 안 오면 큰일 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막 엄청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고 친구한테 친하냐. 쟤 진짜 위험하니까 꼭 데려와야 된다. 쟤 저대로 두면 진짜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저를 엄청 조르는 거였어. 나 진짜 안 간다고. 싫다고. 그리고 나 어저께 엄마한테 혼났다고 그런데 갔다 왔다고. 그래서 차마 다른 분한테 물어봐서 안 간다고 그러면은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집안이 다 불교인데 불교라서 그런 데 가는 거 원래 안 된다고 되도 않는 거짓말을 막 했어요. 그래도 친구가 너무 계속 조르는 거예요. 진짜 한 3일을 그 친구가 계속 저를 조르는 거예요. 진짜 뭐 밤이고 낮이고 막 전화 오고 막. 아이고야. 전 학원도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학원 끝나고 집 가면 무섭다고 맨날 전화를 하거든요, 저한테. 그럼 그때도 막 평소 같은 딴소리 하는 애가 계속 그 소리만 하니까 야 그러면 진짜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이야. 무조건. 그래서 그냥 알았어 약속할게 이래서 결국 또 한 번 가게 됐어요. 갔는데 이번엔 들어갔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지 않고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무슨 굿 같은 걸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양쪽에 무슨 풀 같은 걸 이렇게 들고 계셨어요. 예? 뭔 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녹색 풀 같은 거였는데 그 풀을 이렇게 들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허리 굽혔다가 뒤로 갔다 튕기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관 쪽을 보면서. 그래서 저랑 그 친구랑 이렇게 둘이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뭐 대답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무당방 들어가기 전에 현관 앞에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 접수하시는 분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봤을 때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계셨어요. 저희 보고 지금 저거 하고 계신 중이니까 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거기 그냥 그 무당을 바라보면서 저희를 안 치는 거예요. 어쨌든 또 궁금하잖아요. 처음 보는 거고. 보는데 그분이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는데 갑자기 좀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좀 울렁거린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뭐지 좀 매스꺼운데? 이상하다 이러고 딱 보고 있는데 플라스틱 판 같은 걸 들고 양쪽으로 잡고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 뒤로 왔다 앞으로 왔다 해서 울렁울렁 거리는 거 있죠.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갑자기 약간 시야가 뭔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이게 뭐지? 근데 갑자기 어지럽고 약간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슬슬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현관문을 팍 열고 들어오더니 그 쌍욕을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엄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분이 뛰어오시더니 상을 발로 엎으신 거예요. 오. 상을 발로 엎더니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제 손목을 딱 잡더니 당기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뭔가 이렇게 울렁거리다가 일어났고 정신도 없고 그래서 이제 끌려서 나갔어요. 끌려 나갔는데 친구도 뒤에서 막 따라오고. 근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이게 딱 저를 앉혔는데 딱 보니까 여기도 또 무당집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다려요. 저 문을 딱 잠그더니 자리에 앉으신 거죠. 그랬더니 원래 있던 집에 무당분이 뛰어와가지고 막 현관문을 두드리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문 열으라고. 근데 진짜 이분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게 마치 저만 들리는 것처럼 저랑 친구만 들리는 것처럼 진짜 신경도 안 쓰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딱 보더니 너 지금 큰일 날 뻔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가요? 그랬더니 큰일 날 뻔했다고. 너 지금 옆에서 뭐 하다 왔는 줄 알아? 그래서 아니 모르겠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더니 저한테 웃기고 자빠졌다. 이러면서 너 그거 내린구 타고 있었던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진짜 소름이 싹 돋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잡기를 아무거나 뭔지도 모르는 걸 받아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네 목숨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뭐 대답도 못 하겠고 그러면서 막 혼만 내시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뭐 구해주신 것 같으니까 일단 감사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내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집에 가서 뭘 깨끗하게 하고 소금을 뿌리고 이런 걸 알려주실 줄 알았죠. 근데 저한테 하신다는 말씀이 저기가 아주 틀린 건 아니야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네가 신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소린가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뭐 내린 거 받으면 안 된다면서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가려받아야 돼. 너는 동물령이 오는 체질이기 때문에 동물령을 불러서 받는 게 맞대요. 근데 동물령이라고 해서 다 천한 게 아니다. 예. 동물령 중에는 산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 전 상군이 그때 뭔지 모르니까. 상군. 상군이 뭐예요? 했더니 산신을 보좌하는 무슨 뭐 영수래요. 그래서 상군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시는 거죠. 제가 그걸 왜 받아요? 했더니 본인이 그 산신을 모시는 무당이시래요. 예.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그냥 시성을 들고 있는데 가서 말려서 우리 영수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 보시는 신이. 와, 예. 그래서 자기가 허겁지겁 뛰어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 근데 어쨌든 알고 오신 거니까 일단 거기서 또 신빙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 지금 저 너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집에 가서 어머님이랑 얘기를 하겠다 했더니 저한테 안 돼. 지금 그럼 불러. 이런 거는 그래 어린 너랑 얘기할 게 아니라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자. 부모님 모셔와 이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래요? 혼나는데. 근데 옆에서 친구가 내가 전화 걸게 하더니 갑자기 본인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좀 친해서 이제 부모님 연락처도 알고 이러거든요. 근데 뭔가 그래 될 대로 되라 싶어서 이제 가만히 있었죠.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오신 거예요. 불이 나게 오셔가지고 처음에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려다가 또 무당분을 딱 보니까 뭔가 어머니 느끼셨나 봐요. 안 그래도 그 무속인 분들의 포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옆에 앉으셨어요, 어머니도. 또 똑같은 설명을 하신 거예요. 얘는 신을 받아야 된다. 얘는 산신을 받아서 내 밑에서 일을 하면 같이 이렇게 쭉 크면 걱정이 없다. 그리고 얘는 그렇게 쓰임을 받고 태어난 애다. 그런 거 알고 있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어머니한테 다그치니까 솔직히 저희는 결백하진 않잖아요. 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은. 알고 있으니까 뭔가를.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받겠다 안 받겠다 못하겠고 집에 가서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하고 집을 왔어요. 집을 와서 둘이서 망연자실이죠. 소파에 앉지도 못했어요. 그냥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원래 그 있던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게 아니다. 할머니 나뭐 가지 말라 그랬잖아.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그럼 할머니한테 물어보자. 할머니까지만 맞다 그러면 차라리 그럼 할머니한테 가서 해결을 보자. 받아도 그런 분한테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받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갔다 왔네.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몇 가지 냄새가 나.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뭐 신을 받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희한테 둘 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일로 와.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로 또 튀어갔죠. 예.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시는 게 다 제쳐두고 그런 체질인 거는 너희도 알고 있었고 나도 알고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냐. 근데 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정해진 그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다. 얘는 그런 게 아니다. 다만 체질이 그런 거고 얘가 동물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얘 굳이 신을 받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일단 한국은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예. 산이 많아서 한국은 맞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20대를 웬만하면 섬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처음에 제주도를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무슨 뭐 그렇다고 탐라대를 갈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거기서는 뭐 저희는 다 쥐죽은지 들어야죠.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산 가까이 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큰 나무가 있는데도 가지 말래요. 그리고 특히나 뭐 성황당 나무나 옛날에 그랬던 곳도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알겠다. 그 바다가 가까운 데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저희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부산을 갈까 어쩔까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걸 다 적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데 가지 마. 이렇게 못을 박으셔서 그러고 이제 집에 오고 어머니랑 막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할까? 어디를 갈까? 그래서 결국에는 가깝고 그나마 조금 현실적인 데를 가자. 미국 이런 데는 솔직히 너무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해서 이제 가게 된 게 일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에도 산 좀 많지 않아요? 아닌가? 근데 이제 어쨌든 우선 산이 많으면 안 되고 어쨌든 섬을 가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은 해주셨어도 저희는 이제 현실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정해야 되는 바운더리라는 게 있잖아요. 제일 그나마 생각이 났던 거는 일본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또 악몽의 시작이 될 판단인지는 몰랐지만 아이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일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있다가 이제 다시 그 할머니가 한 번 더 오라고 하셨었어요. 네. 마음 진정이 되면 찾아와라. 해줄 말이 있으니까 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찾아뵀거든요. 그때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그 선생님도 안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그게 이제 사명을 다하고 항상 우리라고 늘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때가 다 하는 때가 온대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놓아드릴 건 놓아드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가 싫어서 억지로 자꾸 이렇게 뭘 안 치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딱하지 이러면서 신보다는 정말 무서운 게 사람 산인 것 같다. 당장 뭘 먹고 사실 거면 이런 게 걱정이 되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많대요. 갑자기 어느 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딱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막 너무 마음속으로 안 좋게 생각은 하지 마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저를 데려갔었던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친해지는데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가서 불러도 막 쌩을 까는 거죠, 얘가.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뭐 때문에 삐졌는데? 막 이러면서, 아니, 내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이상하다. 했는데, 내가 뭐? 이러면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자꾸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얘를 자꾸 나왔어요. 나와서, 야, 진짜 너 얘기해봐. 너 나한테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얘가 갑자기 저한테, 야, 내가 대학 가는 게 꼬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 대학 잘 간다며, 뭔 소리야? 그래서, 내가 너 가지 말라고 했어? 아니, 막 뭐라고 했더니, 야, 너 때문에 내가 삼수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고2인데 무슨 삼수를 해요? 이간질했네. 그래서 너 정신병 걸렸냐? 이러면서 뭔 삼수를 해? 미래에서 왔어? 그러면서 지금 우리 고2야. 아직 한참 남았어. 그거 잘 된다고 그랬다며. 갑자기 얘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 우는 게 근데 뭐 슬퍼서 우는 게 씩씩거리는 거 있죠. 분하다듯이 울면서 야, 그 사람이 너가 신 안 받으면 나 삼수한다 그랬어. 이러면서 넌 내가 그렇게 대학 가는 게 꼬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도 진짜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당의 미침에 이래요. 예. 그래서 뭐 때려 팰 수도 없고 이렇게 그치. 말하는데 그냥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아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소름 끼치니까 두 번 다시 우리 보지 말자 하고 손절을 쳤어요. 그러니까 뭐 사연은 결국 그랬겠죠. 처음에 막 나무 들고 흔드셨던 그 분이 이미 친구랑 내통을 하고 데려와라 네. 라고 하고 안 데려와서 신 안 받으면 넌 진짜 대학 못 가고 삼수한다 이렇게 막 하고 얘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가는 날 데리고 가요 연락을 하고 그분은 준비를 해놓고 저한테 이제 씌우려고 뭔가를 하고 계셨던 거겠죠. 정황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손절을 쳤는데 근데 정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건 또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친구가 정말 삼수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자기가 삼수하는 것 때문에 사람 하나가 신내림을 받고 그런 걸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뭐 거기까지였던 사람이었던 건지 아니면 사람이 절박하면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랬었죠. 야, 이거 큰일이었구나. 무당집 갔던 그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가위를 막 눌리고 이러면서 뭘 이제 보게 돼요, 계속. 예. 이제 고2 겨울부터 일본 갈 준비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꼬박 한 1년을 진짜 저를 막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미칠 뻔했었거든요. 정말 그땐 진지하게 이래서 신을 받으라고 한 건가라고 할 정도로 그게 약간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어가지고 예. 이거는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것 같네. 그죠? 라기보다는 약간 좀 시간도 늦기도 해서 그죠.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에는 도대체 어떤 게 늑대님을 괴롭혔을 거고, 그래서 허겁지겁 빨리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일본에서의 일들이 좀 벌어지겠네요. 바로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게 뭐 괴롭힌 게 2년을 꼬박 괴롭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특별한 에피소드 항상 있고 이랬던 건 아니고 진짜 몇 가지의 상황이 계속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고 일본을 갔는데 일본을 가게 된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었죠. 네. 왜 그때 우리가 일본을 가게 됐다고 결정된 거를 말씀을 안 드렸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일본을 간다고 해서 말리려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워낙에 음기도 세고 요게 이런 것도 많고 특히 그 동물들을 많이 믿거든요, 일본은. 그렇지. 그 맞아. 개도 근데 믿고. 뭐 신토라는 게 있어서 네. 보면은 막 무슨 뭐 공부의 신, 재물의 신 이런 거는 다 있고 그러니까 오만 신이 다 있거든요. 막 맞아요. 뱀신, 여우신 이런 것도 많아서 알면은 안 보내셨을 거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 당시에 여쭤보지도 않았거니와 저희한테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일본을 넘어가게 됐어서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고생을 엄청 하고 왔죠. 야, 그리고 이런 하나 더 분들이- 얘기를 해드리면 오. 짧은 거 하나를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건 앞으로 제 얘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필수. 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고2 때 시작된 거예요. 고2 때 이제 학교에서 펜팔을 강제로 시키고 이제 자매결연 학교 같은 거를 맺어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본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이랑 그 자매결연을 했었거든요. 저랑 펜팔 하던 애가 왔는데 그 친구랑 그냥 그때 잠깐 만나고 메일 주소 정도만 이렇게 교환했는데
그냥 쭉 연락을 하면서 그냥 펜팔하면서 지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유우키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일본을 가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도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친구는 이제 그 민속학 같은 거를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 때문에 그 체험 아닌 체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일본에서 겪은 일들의 진짜 큰 에피소드들은 다 얘가 어디를 가자 그래서 같이 갔다가 저만 이제 피박을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 나중에는 이 친구랑 제가 손절을 하게 되는데 그 에피소드가 있다는 거네요. 왜 그렇게 됐는지. 네. 유키. 일단은 늑대님 이야기는 정말 생소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특화된 분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시들무에서. 가끔씩 뭐 귀신은 몰라도 동물 영들 나온 경우는 있었는데 진짜 첫 번째 이야기는 좀 너무 슬펐고 두 번째 이야기부터는 왜 동물영을 좀 더 많이 보게 되고 동물영이 결국에는 일본까지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또 이야기였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제가 20대 때 진짜 엄청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나서 지금 한국 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긴 세월이 안 지났는데 조금 이제 드문 것 같아요. 확실히. 에피소드로 삼을 만큼 약간 드라마틱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도 뭐 보이는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물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화감 같은 게 거의 안 느껴져서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보는 뭐 고양이나 개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학원 그만둘 때 결국에 사람들 시선은 귀신 본다 그러면 그냥 막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신이 이상하다 아니면 혹은 쟤랑 같이 있으면 귀신 볼 것 같아. 이제 재수없어. 좀 이런 느낌으로 만들잖아요. 사회라는 건. 그쵸. 예, 그거를 겪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공개된 장소도 더더군다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시다가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떻다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듣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또 일본 가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서 뭐 되게 인생이 많이 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약간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친구, 지인은 포함해서 어떤 사람한테도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이제 돌비님이 이런 거 들으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와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고 나면 좀 후련하려나? 아니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참여를 해보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저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상외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후련한 뭔가 좀 묵은 뭔가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듣는 분들도 즐겁게 들어주시면 그거 감사한 부분이고 맞아요. 또 뭐 저는 저대로 힐링이 되니까 그런 분들도 일단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좀 후련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기 많이 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늑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이야기는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항상 말씀드려요. 어떤 이야기든 저거는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하시면 믿으시면 되고 아니야 난 저거는 때려 죽여도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은 안 믿으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인 비난 이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한 분 한 분마다 많은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참여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대화를 나누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만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 늑대님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분도 이태원 보광동에서 정말 또 무서웠던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휴게소에서 귀신 봤던 이야기까지 있는데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릴리스님. 네, 반갑습니다, 돌비님. 네, 기종님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릴리스님이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태원 보광동에서 살 때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태원의 보광동이라는 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일단은 이태원은 알아요. 아, 네, 이태원에 네. 보면 그 유명한 냉면집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 예. 냉면집 그 근처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집에서 어떤 걸 겪으셨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10년, 15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20대 초반 때 이야기라서요. 그때 이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월세를 살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강남에서 살다가 이태원을 워낙 좋아해서 이태원 근처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이제 이태원 쪽으로 부동산 통해서 방을 구하게 됐었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 강남 기준으로 월세가 1000에 한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보통이라고 보면 네. 지금은 물론 훨씬 더 많이 올랐지만 근데 이태원 그 보광동 쪽은 조금 더 저렴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 통해서 알게 된 그 집이 유난히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 시세가 1000에 70, 80 정도 혹은 100만 원 정도였다면 제가 알아보다가 문제가 생긴 지금 말씀드리는 그 집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인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호리. 네. 그런데 오. 심지어 그 강남 쪽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뭐 투룸, 원룸 정도였다면 이번에 알게 된 이 이태원은 단독주택이에요. 심지어 방이 3개가 있고 정원까지 있는 그런 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저는 뭐 평소에 뭐 귀신을 본다던가 그런 능력은 전혀 없고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그 중간중간이 아니라 맨 나중에서야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정말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겪었던 이야기들을 우선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이사를 한 날부터 제 평생을 다 합쳐서 가장 많이 아팠어요. 그 집에 있을 때. 이유 없이 너무 아파서 이제 오죽하면 이제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약을 사다가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아파서 집에서 많이 못 나오는 날들도 있었고 그리고 20대 초반에 자취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 많이 부르게 되잖아요. 같이 많이 놀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는데 어느 날은 이제 방이 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컴퓨터를 막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한 3, 4명 정도 놀러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대로 뭐 TV도 보고 뭐 부엌에서 뭐도 해 먹고 워낙 편한 친구들이라 그렇게 놀고 있었고 저는 이제 일 볼 게 있어서 컴퓨터를 잡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시야 각이 앞쪽이랑 뭐 옆쪽에 약간 정도가 시야 각이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막 하고 있는데 문이 있는 데서 뭔가 하얀 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장난이 좀 심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장난 치는 줄 알고 왜 그래? 하지마. 무슨 일이야? 계속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했더니 친구들은 저 안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더라고요. 3명이 다. 근데 저는 분명히 이 시야각 옆으로 뭐 하얀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큰 해프닝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선배 언니 중에 좀 신기가 있는 언니가 있었어요. 무용하는 언니인데 그 언니가 본인이
인지를 하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뭐라고 한마디를 뱉었는데 본인이 무슨 말을 한지 모르는 스타일의 그런 신기가 있는 언니였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를 좀 꺼려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이나 뭐 주변 분위기, 상황 이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말을 뱉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은 했는지 모르면서 말을 던지는 그런 스타일의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이제 처음 우리 집에 놀러 오는 날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대문이 옛날 문이었어요. 그 옛날 대문에 보면 그 앞에 사자 문양의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 사자 그 입에 밑에 동그라미 그거 네네, 문고리 달린 맞아요, 거. 맞아요. 아. 네, 맞아요. 그 문고리가 있었고, 그리고 예. 열쇠로 이렇게 여는 그런 문이었는데, 열쇠를 딱 이렇게 넣자마자 그 언니가 갑자기 저를 되게 무섭게 쳐다보면서 너 이사해, 죽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맥락이 없는 얘기잖아요, 두 개가. 너 이사해, 죽어라고 얘기를 해서 뭐라고 했는데, 이사해, 죽어 딱 3번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워낙 그 언니가 뜬금없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날의 일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 친구들이 조금 독특한 친구들이라서 이사를 했을 때 집들이 선물로 작은 강아지를 선물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애완 그 동물에 대한 문화나 이제 매너나 여러 가지 상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상품처럼 병원에서 강아지를 팔았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또 떼기 전에 그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인기가 많고 해서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한 2주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너무 귀엽고 작고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선물을 받고 일주일도 안 돼서 아이가 하늘로 갔어요. 근데 아이고. 처음에 갔을 때는 내가 뭔가 못 보살폈거나 내가 이제 뭘 잘못해서 아이가 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물해준 친구들이 또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2번째 강아지는 제가 첫 번째 아이를 하늘로 보냈기 때문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에 왔을 때 되게 많이 아팠기 때문에 밖에도 많이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잘 보살폈는데도 그 아이도 또 그렇게 하늘로 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너무 어려서 그런가 보다, 아이들이. 그러면 조금 이제 나이 든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워라. 왜냐면 집도 이제 넓고 하니까 혼자 이제 무섭잖아요. 또 이태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한 8개월, 9개월 된 그 슈나우저 한 마리를 다시 선물을 받았어요. 다른 친구한테. 근데 그 아이는 조금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전에 데려왔던 아이들보다는 조금 건강해서 저랑 좀 같이 더 오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물을 해준 거죠. 근데 그 슈나우저는 한 달을 살았어요. 딱 한 달을 살았는데 되게 이상했던 게 다른 때는 다 멀쩡했어요. 근데 밖에 산책을 데리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대문 앞에서 집을 안 들어가려고 막 그 버팅기고 막 하다가 저는 강아지가 간질병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오. 강아지도 사람의 간질 같은 그런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일이 몇 번 있다가 결국에는 한 달 만에 그 아이도 하늘로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제 친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네. 여자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저랑 여자친구들 2명이랑 TV를 보고 있는데 TV가 놓여진 안방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TV가 내 앞쪽에 있다면 그 앞쪽 벽 한 면이 블럭유리라고 하죠. 네. 손바닥만한 네모난 블럭유리가 수백 개 모여있는 커다란 하나의 창을 만드는 그런 네. 창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닫이 문이 아니라 그 옆으로 딱 돌려서 환기만 가능한 그 한쪽 벽면이 그런 블럭 유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오가지는 못하고 겨우 환기 정도만 시킬 수 있는 그런 블럭 유리가 있고 그 앞에 TV가 있고 그리고 제가 누워 있었고 친구들이 제 양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TV를 보다가 셋 다
잠이 든 거예요. 예. 저는 그때 이후로도 그 전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때가 아마 유일했던 것 같아요. 잠을 자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실눈을 딱 뜨게 됐어요. 그런데 저쪽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색 옷을 입은 남자가 서랍을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자들만 셋 있잖아요. 여름이었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 든 생각이 귀신이라기보다는 여자들만 이렇게 셋이 있는데 강도가 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의 손을 제가 그 강도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 손을 제가 꽉 잡았어요. 일어나라고. 예. 근데 이 친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무섭고 막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안 일어나길래 이쪽 친구라도 깨워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자는 척하고 다시 이쪽 친구의 손을 막 잡았어요. 네. 근데 친구들이 다 무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속으로 막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소리를 확 지르면서 누구세요 하고 확 일어났어요. 그런데 방문도 닫혀 있고 분명히 그 앞에 블럭 유리는 사람이 오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도 한 번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큰 해프닝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고 이래저래 해서 제가 1년 계약을 했었는데 7개월을 살고 3개월은 월세를 그냥 드리고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짐을 다 싸놓고 밥을 제가 시켜 먹었거든요. 이제 밥을 시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배달 음식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옆에 되게 작은 백반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백반집에서는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곳은 아니셨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가까우니까 그 쟁반 있잖아요. 스텐으로 된 네모난 쟁반 거기에다가 백반을 막 해서 저희 집에는 그냥 배달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자 하고 저 혼자 이제 짐 싸놓고 밥을 시켰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밥을 가지고 오시더니 저한테 진짜 소름 돋게 결국 이사 가시네요 하시는 거예요. 오. 근데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기억들 조각이 뭉쳐지지도 않았고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사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모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뭘 모르냐고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우선은 저한테 어디로 이사 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제가 근처로 이사 갔으면 얘기를 안 해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시 강남으로 가려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귀신 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소름이 확 돋으면서 진짜 뭔가가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진짜 짝짝짝짝 맞춰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도 티를 안 내고 여쭤봤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여기서 흑인 남자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흑인 남자분이 여기를 못 떠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친구들이랑 잠을 잘 때 까만 옷을 입은 남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다. 예. 그게 까만 옷이 아니라 흑인 분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확 다 퍼즐이 다 맞춰지면서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이제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이런 일이 있어서 이사한다 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했다고 집이. 그래서 이제 이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도 저한테는 이게 되게 특별한 기억이고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종종
그쪽을 지나가면 거기를 가보게 돼요. 그리고 불과 한 몇 달 전에도 제가 가봤어요. 근데 그 집은 이제 지금은 허물어지고 없는데 그쪽 동네가 아직 재개발이 되지 않아서 살고 있을 때 다른 집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그 집만 없어졌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있었던 그런 집이긴 하네요. 지금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 그 집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거기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게 너무 소름이 돋고 지금도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네. 이태원 보광동에서 월세 살 때 겪었던 일이고, 네. 그러면 그 용인 휴게소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잘 안 보이는데 네. 딱 살면서 딱 2번 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흑인 분 네. 귀신이랑 그리고 용인 휴게소에서 봤어요. 이거는 저 혼자 본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있었던 그 친한 언니랑 둘이 같이 봤어요. 오. 그래서 더 소름이 돋아요. 들어보고 싶어요. 그때 친한 언니랑 제 친구랑 저랑 3명이서 술을 먹고 놀다가 밤늦게 갑자기 우리 지방 어디를 가자라고 갑자기 마음이 맞아서 강원도 원주를 가기 위해서 밤늦게 서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데 휴게소를 들러서 화장실도 가고 음료수랑 먹을 것 좀 사려고 이제 용인 휴게소에 들른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놀러 가려고 제가 돈을 좀 많이 뽑아놨어요. 한 며칠 있으려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제가 먼저 가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뽑아서 지갑을 들고 휴게소에 내려서 언니랑 둘이 음료수를 먼저 사서 차에다 놓고 그리고 언니랑 둘이서 화장실을 갔어요. 휴게소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면 개인 칸에 들어가면 문을 딱 열면 그 바로 앞에 맞은편에 그때 당시에는 그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지갑이나 간단한 핸드백을 놓을 수 있는 그 선반 같은 게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선반에다가 지갑을 올려놓고 볼일을 보고 그냥 나온 거예요. 지갑을 들고 나왔어야 하는데.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언니랑 저랑 팔짱을 끼고 화장실에 막 들어가서 언니는 다른 칸에 들어가고 저는 또 다른 칸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손을 씻으면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휴게소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왜 사람이 스쳐갈 때 그 사람을 모든 것을 기억하거나 뭐 지나가는 사람을 보진 않잖아요. 근데 스쳐가는 기억에 그 아줌마가 한쪽에는 빗자루를 들고 한쪽에는 긴 쓰레바지를 들고 앞치마를 하고 두건 또 쓰시고 들어오시고 그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언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언니 손 씻고 나가서 차를 타고 온주로 갔어요. 근데 그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야 되는데 제가 지갑을 찾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지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화장실에다가 그 선반에다 제가 두고 나온 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큰일 났다. 돈도 많은데 카드도 있고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용인 휴게소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더니 새벽이었는데도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갑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매니저 같은 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어디시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지금 원주 톨게이트인데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휴게소가 그 상향이랑 하향 양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어져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 그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서 올라오시는데 올라오셔서 다시 유턴을 해서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예를 들어 뭐 하향이라고 하면 하향으로 오실 필요 없이 상향 쪽에 오셔서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반대편에 가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책임자 같은 분이 오셨고 그분이 친구들하고 저를 셋을 데리고 그 막 굴다리 같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굴다리를 지나니까 반대편 휴게소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신나 있었어요. 그 전에 올라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책임자분한테 전화가 와서 혹시 지갑이 어떤 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 땡땡땡땡 지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찾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돈은 없다는 거예요. 카드랑 이런 건 다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놀러 가느라고 돈을 많이 뽑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다 수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오면서 제 친구들이랑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표니까 이게 신고를 하면 어차피 못 쓰거든요. 주순 사람도. 근데 사실 그 번호를 알아야 신고를 하는데 그 번호를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호를 안다라고 우리 거짓말을 하자. 그러면 그쪽에서 못 쓸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번호 다 알아서 그 분실 신고 했는데 그래도 돈을 돌려주면 우리가 반을 그 사례비로 드리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가는 기분에 신나기도 하고 이제 돈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별로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서 반대편으로 그 책임자분을 따라서 갔어요. 갔는데 지갑은 정말 찾아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돈도 다 없고 카드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빼져 있어요. 막 엉망진창이 되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랑 저랑 둘이서 그런데 우리 아까 나올 때 아까 그 청소하는 아줌마 한 분 들어가셨는데? 라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아줌마가 혹시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언니랑 저랑 둘이 같이 봤잖아요. 그 아줌마를. 잠깐 스치긴 했지만. 그래서 책임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사실 이렇게 나올 때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한 분 들어오셨다. 그 아줌마한테 한번 직접 여쭤볼 수 없냐? 라고 여쭤봤더니 그 책임자분이 그러면 그 아줌마 인상착의가 기억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둘이서 앞치마를 두르셨고 한쪽에는 그 쓰레받기를 들고 또 한쪽에는 빗자루를 들고 머리 두건 하시고 둘이서 되게 착착 맞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 언니 그거 앞치마가 핑크색이었지? 핑크색 스프라이트 무늬였지? 했더니 맞아 그분 이게 두 건도 쓰셨어. 둘이 서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줌마 약간 머리 스타일은 뽀글뽀글 파마하셨고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문방구에서 파는 똑딱빈이라고 하거든요. 그 네. 여자들 똑딱빈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요? 그 똑딱빈인데 민키가 그려져 있는 똑딱빈을 한 것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민키가 달려있는 문방구에서 파는 그 싸구려 똑딱빈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까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책임자분이 아무리 인상착의를 말씀을 드려도 누구나 딱 말씀을 못 하시길래 언니랑 저랑 둘이 직접 찾아보자 하고 네.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앞치마를 하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그 핑크색 스프라이트를 봤다면 파란색 완전히 상반되는 파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외주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을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비슷한 분도 한 분 안 계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좌절을 했죠. 돈을 못 찾는구나. 그러면서 그 매니저분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언니랑 저랑 살짝. 아니 진짜 우리는 진짜 봤다.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냐. 한쪽에는 빗자루를 두고 이거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거냐. 한쪽에 빗자루를 두고 한쪽에는 쓰레바지를 들고 앞치마를 하고 두건까지 쓰고 민키핀까지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책임자분이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하는데 갑자기 언니랑 저랑 둘이 눈을 마주치고 진짜 소리를 확 지른 게 얼굴이 제 기억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언니 기억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니 기억엔 그럴 수 있지만 제 기억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둘이 똑같이 소름을 끼치고 소리를 확 지른 게 진짜 똑같이 얘기했어요. 얼굴이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둘이 똑같이. 어떻게 그 작은 머리 헤어핀까지 생각이 나는데 얼굴이 없었던 게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얘기한 거예요. 언니랑 둘이. 얼굴이 없었어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더 이상했던 게 그 책임자분이 놀라지도 않으세요. 예.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러면 뭐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부르세요 하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언니랑 저랑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언니, 진짜 얼굴이 없었어. 나는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얼굴이 없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언니도, 그치, 눈, 코, 입이 그 블러 처리한 것처럼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두 명이 동시에 그거를 봤어요. 그 얘기를 요새도 종종 해요. 이게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니 얼굴이 없었으면 그때 당시에 놀라지 않나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얼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네, 생각했을 맞아요. 때 이걸 깨달아요. 네, 맞아요. 와 소름 끼치네. 저도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게 그때 당시에 뭔가 보고 이상하다라는 위화감도 안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혼자 봤다면 내가 착각인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언니랑 둘이서 동시에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꺼낸 게 제 착각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뭐였을까? 거기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분명히 이렇게 서로 얼굴 마주보고 야 얼굴이 없어 맞아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오. 차분하게가 아니라 진짜 둘이 발을 막 동동 구르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래서 그 같이 갔던 나머지 한 명 친구가 걔가 운전을 하면서도 진짜 네. 얼어가지고 말도 못했던 기억도 나요. 야 그 직원분은 뭐야 이 사람들 술 많이 자셨나 이러고 갔겠다.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되게 그냥 너무 태연해서 그게 소름이 돋았다고 할까요? 설마 지금 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적이. 아유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네, 뭐 맞아요. 좀 이런 느낌으로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이상했고 그래서 저희가 더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목격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똑같은 그 아줌마를 목격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용인 휴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혹시 이 아줌마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시면 꼭 연락 좀 주세요. 이야 오늘 릴리스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는 이태원 보강동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하나는 이제 용인 휴게소에서 봤던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또 차분한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